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ath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주로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들을 다룹니다. 그럼 먼저 Feed Forward Neural Network, FFNN과 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Feed Forward Neural Network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두 종류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MNIST라고 하는 손 글씨체 데이터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숫자를 썼는데 그 숫자 그림을 보고 그것이 어떤 숫자인지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에 인풋 데이터가 어떤 거죠? 그림들이죠. 숫자들을 나타내는 그림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숫자가 0인지 1인지 또는 9인지 이것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풋 데이터에 제가 x0부터 xn까지 이렇게 라벨을 붙였는데 실제로는 x0, x1, x2 이 순서가 따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인풋 데이터가 숫자를 나타내는 그림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x0, x1, x2 사이에 어떤 관련성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인풋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어떤 숫자를 예측하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보면은 인풋이 들어오면은 중간에 여러 번의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여기 인포메이션이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것은 그 뉴럴 네트워크가 진행되는 인풋에서 여러 번의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까지 간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가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주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매일매일의 주식 가격들이 이렇게 인풋 데이터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주식 가격이고 점점 하루가 지나면서 매일매일 가격들이 더 추가가 돼서 여기가 현재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오늘의 주식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내일의 가격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오늘 하루치 가격만 가지고 내일의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여기 주식 데이터는 잘 보면 X0부터 XT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실제로 매일매일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가격을 예측할 때는 오늘의 가격뿐만 아니라 어제의 가격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어제 가격으로 예측한 이 가격도 제가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을 예측할 때는 이 가격뿐만 아니라 이 가격, 이 가격들, 이 전에 있는 가격들과 예측한 값들을 가지고 합쳐서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내일의 가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엔 정보가 어떻게 흐르죠? 여기는 정보도 흐르지만 여기 있는 정보도 반대로도 흐르고 이것도 다 정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보가 여러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현한 모델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feed forward란 말은 인포메이션이 앞쪽으로만 진행한다라는 말이고 여기 recurrent란 말은 정보가 앞으로 갔다가 또 이미 사용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으로 정보가 흐른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feed forward neural network에서는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예측을 한다고 할 때 여기 다른 데이터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데이터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모리나 어떤 타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오늘 값을 가지고 내일 값을 예측한다고 할 때
이전에 있던 어제의 가격, 이틀 전의 가격, 3일 전의 가격, 이런 것들을 전부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더 정확한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게 현재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 이전 데이터들 있죠. 이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제 거인지 그저께 거인지 그런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와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핵심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네트워크 안에 잘 포함을 시킬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타임 딜레이 뉴럴 네트워크, 약자로 TDNN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 딜레이 뉴럴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시퀀셜 데이터를 다룹니다. 시퀀셜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가 시퀀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나열된 데이터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T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시퀀스 형태로 된 데이터를 저희가 시퀀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퀀셜 데이터들은 현재 RNN에서 많이 다루는데요. 이 RNN이 많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예전에는 TDNN 네트워크로도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단순한 모델 같은 경우는 RNN보다 오히려 TDNN이 성능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DNN 모델은 실제로 RNN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를 풀리 커넥트 뉴럴 네트워크 다룰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단순한 모델에서는 워낙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여기에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의 방법을 쓰지 않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간적인 개념을, 정보를 추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템포럴 패턴을 저희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트릭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잠시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주식 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주식 가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의 주식 가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매일매일의 주식 가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오늘 하루 가격을 가지고 내일의 주식값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최근 4일치의 가격을 가지고 다음날을 예측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XT가 오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3일 전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오늘의 주식값, 그리고 여기는 3일 전, 그리고 하루 전, 이틀 전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일의 주식 가격을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여기에 다음날, 그것을 YT라고 하겠습니다. 다음날의 주식 가격을 예측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인풋 데이터는 매일매일의 주식 가격 XT가 인풋 데이터였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는 그 인풋 데이터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는 것처럼 4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마치 하나의 인풋 데이터로 생각하고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 데이터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인풋 데이터 사이즈가 기존 것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4배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MLP 방식의 네트워크로 저희가 다음날 주식값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실제 인풋 데이터는 이거죠. X0, X1, X2, X3 이렇게 해서 XT-1, XT, 이것이 인풋 데이터였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인풋을 집어넣을 때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여기에 인풋 데이터를 하나씩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4개 또는 일반적으로 N개의 페어를 묶어서 하나의 인풋 데이터로 집어넣잖아요. 지금 오늘 집어넣어야 될 인풋은 어떻게 되는 거죠?
current input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XT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N개, 가장 최근에 N개의 데이터 인풋 값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 전체를 하나의 인풋으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어제 것은 어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 N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인풋 데이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TDN에는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매일매일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이 N개의 데이터로 묶어서 그 N개로 묶어준 이 페어를 하나의 인풋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로 해결하는 방식이 TDNN입니다. 그래서 이 TDNN에는 윈도우 사이즈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개 윈도우 사이즈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시퀀셜 데이터셋 안에서 멀티플 타임 스텝, 만약에 n이 타가 되면은 이렇게 4개씩 묶어서 이 4개의 타임 스텝을 하나의 데이터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면 만약 윈도우 사이즈가 4라고 하면은 이렇게 4개가 하나의 인풋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한 칸 밀린 그 다음 4개가 또 다른 인풋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려서 인풋들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윈도우를 저희가 한 칸씩 슬라이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풋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이런 TDNN의 인풋들이 되겠죠. 그래서 TDNN에서 각각 이 인풋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N개의 연속된 데이터 샘플들, N개의 연속된 데이터 샘플들을 마치 하나의 인풋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최소한 이 TDNN은 특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연속된 N개의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인풋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만큼은 최소한 템포럴 패턴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 윈도우 사이즈 N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윈도우를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죠?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데이터들을 저희가 인풋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CNN에서 컨볼루션에서 이건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원디 컨볼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칸씩 이동하니까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원디 컨볼루션, 디멘전이 1인 컨볼루션에서 스트라이드가 1인 것, 이것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언급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인풋 데이터에서는 이 전체가 하나의 인풋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느 정도 순서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전혀 독립된 데이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MLP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IID 성질입니다. 이 IID 성질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Independent와 Identically Distributed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MLP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독립 항등 분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MLP에서 저희가 학습해야 될 인풋 데이터들이 그 데이터들 간에 서로 독립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이 identically distributed,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MLP 모델에서는 인풋 데이터들을 저희가 셔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여기 데이터 안에서는 이 xt-1부터 이 xt-n 플러스 1 이 사이에 템포럴 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있고 서로 간에 디펜던시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면은 이 데이터셋과 이거 데이터셋 관해서는 전부 다 IID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이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있죠. 데이터 안에는. 그런데 제가 학습할 때에는 그것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IID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작점에 대해서는 서로 인디펜던시가 보장이 돼야 된다. 즉 이 시작점에 대해서는 서로 인디펜던시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셔플을 해서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여기 TDNN으로 저희가 주식값을 예측을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가 여기 예시로 있는 것처럼 사라고 할 때 저희는 최근 4일만을 가지고 다음 날을 예측하는 것이고 그 이전 것은 저희가 전혀 고려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 최근 4일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그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4일치만 나오면 그 4일치를 가지고 그 다음 날을 예측하는 것, 이것만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TDNN은 여기 시퀀셜 데이터, 이것은 시간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 거죠. 매 시간마다 주어진 시퀀스로 주어진 이 데이터들인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 윈도우 사이즈에 의해서 인풋 디멘전의 사이즈만 커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동일한 백 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TDNN의 단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델이 이 단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TDNN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RNN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단순하고 그리고 더 빨리 학습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디스어드밴티지에 나오는 어려운 점들이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은 그때는 RNN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TDNN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은 윈도우 사이즈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사이즈를 잘 정하는 것이 TDNN의 성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저희가 윈도우 사이즈를 작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long dependency를 저희가 캡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 윈도우 사이즈를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되죠? 윈도우 사이즈가 커졌다는 말은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학습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윈도우 사이즈를 너무 키웠는데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 윈도우 사이즈가 훨씬 더 작은 양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 없는 그런 노이즈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크기의 윈도우 사이즈를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 아타리 게임이 있습니다. 아타리 게임은 우리가 블록 깨기 이런 종류의 간단한 게임인데 그 화면 하나하나가 인풋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정지 화면만 보고 저희가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블럭에서 공이 내려오는 그 위치가 화면 하나만 가지고는 어느 방에서 내려오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최근 프레임 4개 정도가 연속적으로 인풋으로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4개의 프레임을 보면 제가 대충 예측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컷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모델인 DQN 있죠? DQN 모델은 아타리 게임을 할 때 4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숏 메모리 프로블럼이죠. 윈도우 사이즈를 제가 작게 해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TDNN이 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예측하는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주식 예측하는 것은 짧은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날의 값을 예측하는 것은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100일 이상 상당히 긴 날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롱 메모리 프로블럼에서는 이 TDNN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TDNN의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것은 픽스드 윈도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윈도우 사이즈는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죠. 제가 직접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TDNN을 언어 번역에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어 번역이니까 각 문장에서 각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의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의 시퀀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윈도우 사이즈를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윈도우 사이즈를 저희가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는 대화에서 주로 단어가 2개 내지 3개만 쓰는 단어로 된 대화들을 계속 활용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10은 너무 크게 잡은 거죠.
그럼 필요없는 노이즈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문장의 길이가 10보다 더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보다 더 커지면은 내가 이 문장을 번역할 때 마지막에 있는 10개 단어만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있는 단어들은 정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바로 번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번역에서처럼 문장의 길이가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는 실제로 이 TDNN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퀀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의 길이가 계속 변하는 거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TDNN이 이런 것들을 잘 핸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 데이터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시퀀셜 데이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윈도우 사이즈를 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커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이 데이터셋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인풋으로 TDNN 모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TDNN 모델은 이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웃풋을 출력할 때 이 앞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는 것만 제가 템포럴 디펜던시를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있는 것만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이걸 가지고 아웃풋을 예측할 때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DNN 모델이 이것을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로는 멀티 디멘셔널 퓨처 벡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가 아니라 4개로 봤으니까 멀티 디멘셔널 퓨처 벡터로 인식은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시퀀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데이터가 4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3일 전, 2일 전, 어제, 오늘 데이터라고 따로 여기 안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인식해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윈도우 안에 있는 데이터라 하더라도 이 인풋 데이터가 단순히 멀티 디멘셔널 퓨처 벡터이지 이 안에 이것이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라는 이 시퀀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TDNN 모델은 이 시퀀셜 인포메이션의 어떤 장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unaware of the temporal structure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시퀀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4개의 데이터셋으로만 인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DNN 모델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모델 자체가 실제로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이 모델이 성능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템포럴 스트럭처를 인식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의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현재 인풋이 하나 들어오면 그 인풋만을 가지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그 인풋에 디펜드해서만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RNN은 제가 RNN 대신 LSTM이란 말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텐데요. RNN은 넓은 의미로 전체적인 리커런 뉴럴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RNN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모델이 LSTM이기 때문에 간혹 저희는 LSTM이란 말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RNN은 이제 current input, 지금 현재 들어온 인풋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학습했던 인풋들 있죠. 이미 지나간 인풋들도 반복적으로 다시 사용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recurrent란 말을 여기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RNN이 current input 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past, previous input들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RNN에서는
인풋 시퀀스가 있잖아요. 인풋들의 시퀀스가 있으면 그 중에서 지금 current input, 그것을 저희가 x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타임 스텝마다 이 하나의 데이터, current input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hidden state vector라는 이 ht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current input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고, 이 hidden state vector에는 previous input들, 이미 앞에서 받아들였던 인풋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past input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urrent input xt가 있다 하면 previous input은 x0부터 xt-1까지겠죠?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일부를 이 hidden state vector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과거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RNN은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데 멀티플 타임 스텝, 그러니까 current input뿐만 아니라 이전엔 previous input들 있죠? 그 인풋들에 대한 temporal dependency나 스트럭처들, 그러니까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개념이 있는데 데이터들 간에 서로 상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current 데이터와 xt-1, xt-2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디펜던스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temporal 스트럭처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이 hidden state vector는 그것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N 모델은 여기 current input과 또 previous input들 사이에 이 temporal dependency와 스트럭처를 캡처를 해서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RNN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은 fixed size의 타임 윈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번 xt라는 current input을 받아들이면서 그 과거의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하는 그 길이가 과거로 얼마나 가야 될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길이가 계속 변하는 시퀀스에 대해서도 잘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번역을 할 때 단어가 5개 된 문장이 오건 10개가 된 문장이 오건 15개가 된 문장이 오건 관계없이 잘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RNN 네트워크를 표현할 때는 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우게 되면은 이것은 기존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풋이 되고 여기가 아웃풋이 되고 여기가 히든 레이어가 됩니다. 그런데 RNN은 여기에 지금 한 가지가 더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선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가는 그런 커넥션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히든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가는 그 정보가 바로 HT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인풋 데이터와 이 두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아웃풋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구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통상은 이것을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실제 네트워크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왼쪽처럼 있는 건데 이것을 직접 보면은 그림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펼쳐서 생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unrolled 또는 unfolded through tim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을 지금 풀어헤친 거죠. 이렇게 풀어헤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x0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y1이라는 아웃풋을 만들 때 여기 h0라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하나 만들어내죠. 여기에는 지금 x0의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x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x1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y1을 만들어낼 때 이 x1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h0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서 또 h1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h1이라는 것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X1의 데이터도 들어있지만 X0에 대한 정보도 이 안에 들어있죠. 그 H1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Y1이라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이번에 또 X2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X2만을 가지고 Y2라는 아웃풋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X2하고 그리고 여기 H1을 합쳐서 H2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H2에는 궁극적으로는 X2의 정보와 X1의 정보와 X0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Y2라는 아웃풋도 만들고 이것을 또 다음 단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current input XT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HT라는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이 HT라는 것은 XT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HT-1도 이 안에 들어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는 커런트 인풋뿐만 아니라 이전 데이터에 대한 패스트 인포메이션이 기록되어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사용해서 과거의 정보까지 합쳐서 새로운 아웃풋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구조는 다음 시간에 더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RNN에서의 핵심은 이것은 current input뿐만 아니라 previous input에 있는 정보들까지 합쳐서 결론을 내린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여기 current input 같은 경우는 지금 XT라는 여기 현재 데이터, 이 하나의 데이터를 저희가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hidden state 벡터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previous input에 대한 past information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hidden state 벡터에는 이미 이전에 있는 이 인풋들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함축돼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이 시퀀셜 데이터 안에 있는 템포럴 디펜던시와 또는 템포럴 스트럭처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가 학습하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RNN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RNN은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언폴드를 시키게 되면은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기 인풋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아웃풋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지 캡셔닝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는 것처럼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 하나를 저희가 CNN을 통해서 하나의 인풋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풋이 한 번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캡션을 달 때는 어떤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만들 때는 단어들의 시퀀스를 제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A girl rides a bicycle 이런 문장을 만들려면은 이제는 아웃풋이 여러 개 나와야 되겠죠. A girl rid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one to many 형태라고 합니다. 인풋으로는 한 번만 들어왔지만 이 RNN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웃풋을 여러 번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이것과 반대로 sentiment classification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블로그에서 댓글들을 달 수가 있겠죠. 그 댓글들을 보면서 이것이 좋아요인지 나빠요인지 이런 것들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고 그 문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문장을 읽을 때에는 시퀀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웃풋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many to one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를 들면 기계 번역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인데 예를 들면 한국어로 된 문장을 영어로 된 문장으로 번역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국어로 된 문장이 시퀀스로 들어올 것이고 영어로 된 문장이 시퀀스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many to many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RNN에 쓰이는 인풋과 아웃풋의 종류들은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NN의 더 자세한 구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